안녕하세요. 멘탈스쿨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멘탈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멘탈의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멘탈은 실제죠. 뇌과학을 공부하고 감정을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또는 회사를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실제 경험은 그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이 멘탈 스쿨은 여러분들과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요. 제 얘기도 더 많이 가능한 한 진솔하게 솔직하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삶이 실제라는 얘기는 음,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실제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라는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진 작가가 쓰신 책인데요.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전 세계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를 가장 잘 연구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이란 책은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직접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얻은 엄청난 경험과 정보들을 공유했던 거죠. 그래서 책 참 많이 재밌게 봤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요. 거기서 이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시베리아 호랑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몇 달씩 잠복을 하면서 그 호랑이의 생활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초기에 뭐 정보가 많이 없었을 수는 있죠. 물론 어떤 동물학자 중에 호랑이를 연구하셨던 분들은 이분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실제로 호랑이를 만나셨던 경험이 거기 기술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메라 셔터를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그 섬뜩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호랑이가 뒤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눈동자도 움직이면 걸릴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전 그렇지 않았을까 나중에 꼭 한번 만나 물어보고 싶은데 음, 그러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내 옆을 지나가고 앞을 지나가고 나중에는 뒷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제 기억에 이분이 카메라 셔터에 손을 살짝 올리려고 하는 그 즈음에 호랑이가 탁 쓰더랍니다. 그러면서 뒤로 슬쩍 흘겨보면서 움직이지 마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호랑이는 사라지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의 예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호랑이를 잘 오랫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고 누군가는 이론적으로 호랑이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호랑이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호랑이를 단 한 번도 시베리아 호랑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크기와 습성과 어느 지역에 살고 먹이는 어떤 것을 먹고 너무너무 많이 아는 사람, 저는 당연히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분야의 박사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건 잘 모르지만 호랑이를 직접 만나고 그 호랑이를 만났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호랑이를 만날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저는 호랑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히 학식이 뛰어난 박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멘탈 스쿨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이야기는 사실은 후자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제 이론적인 공부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러면 이런 멘탈의 붕괴는 멘탈은 실제라 이런 얘기들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멘붕이다, 멘탈이 가출했다, 뭐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멘붕이라고 표현되는 상황들을 저는 다른 단어로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다, 너무 걱정이 됐다, 너무 마음이 낙담됐다, 너무 불안정했다, 너무 긴장했다, 너무 미웠다, 너무 슬펐다. 그렇죠. 우리가 주로 멘붕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은 이런 불편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음, 그 중학교쯤, 중학생쯤 되는 중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 아이들하고 많이 일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저도 사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짜증나. 아, 저 선생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누구누구 짜증나. 짱나. 나 지금 걔 한번 멘붕이야.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음, 불편하고 익숙치 않고 또 때로는 음, 누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되게 짜증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어요.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자기가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쪽에서는 불편해하고. 그렇죠? 왜 그러느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불안정하잖아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저도 물론 중고등학교 때 저는 충분히 다 컸고 부모님들의 도움은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최소한 저 중학교 때 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음, 성숙이 덜 된 사람일수록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적절히 분리하고 정리하고 나누고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나는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성향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저는 성격 상담 연구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부차적으로 넘어가더라도 음, 성향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많이 얘기하고 내성 얘기를 하고 교류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거나 또는 그렇게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자꾸 만나고 거기에 그 자리에 넣어두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멘붕이 오죠. 자, 그때 그런 사람이 느끼는 멘붕은 어떤 것일까요? 어색함? 낯설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오픈해야 되는, 또 오픈하고 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어, 걱정?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겸연쩍고 부끄러움? 그런 감정들이겠죠. 그런 감정 때문에 멘붕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멘붕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멘붕을 해결하려면 피해야겠죠.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